대입 전형의 이해와 학생부 관리 노하우에 대해서 교육을 진행할 투모라이즈의 임정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교육은 대략 90분 정도 진행될 예정인데요. 전반적으로 현재 치루어지고 있는 대입 전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와 관련돼서 주로 이야기를 나눌 거고요.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좀 생소하신 학생부 관리에 대한 노하우와 관련돼서도 후반부에 조금 교육 진행하면서 전반적으로 현재 치러지고 있는 대입 전형을 전반적으로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준비했고요. 오늘 교육을 마친 다음에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갖고 계시는 궁금증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교육을 진행할 텐데요. 지금 보시는 자료는 매해 말에 중앙일보에서 각 대학의 평가를 진행한 후에 대학의 우열을 이렇게 리스트를 딱 해서 기사를 싣고 있어요.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이 작업을 진행하지 않았다가 올해 12월 달에 또 한 번 진행해서 올해는 발표를 했는데요. 그 내용을 보시면 종합대학 기준으로 서울대가 1위, 연대 서울 2위, 한양대 서울 3위, 성대, 고대, 이대, 경희대, 중대, 동국대, 한양대, 에리카 이렇게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순위와는 좀 다른 순위가 발표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대학의 평가가 이루어졌나 보면 뭐 교육 여건 95점, 교수들의 연구 수준 95점, 학생들의 노력, 즉 그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이 어디로 취업이 됐고 취업을 금방 포기한 건 아닌지 취업 유지율 등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다음에 기업에서 그 대학 출신들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고등학교 교사들이 그 대학을 얼마나 선호하는지, 학부모님들이 그 대학을 얼마나 선호하는지 등등을 종합해서 매겨보니 이런 순서로 집계가 됐다 하는 것들을 발표한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동국대가 처음으로 10위 안에 들어와서 뭐 보도자료도 내고 뭐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기존에 우리 부모님이 갖고 계시는 대학의 어떤 레벨, 랭킹, 우선순위와 지금 이 사회가 바라보는 순위가 좀 다를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부모님도 알고 계셔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또 요걸 조금 더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계열별로 뭐 인문대학, 뭐 사회대학, 자연과학대학, 공학대학별로도 또 랭킹이 또 달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함께 좀 이해하시면서 입시를 바라보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한번 보여드린 거고요. 우리 부모님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계시는 대학의 서열은 지금 보시는 이 자료와 되게 유사할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탑 오브 탑 그러죠. 그래서 서연고, 스카이, 그리고 서울권 대학의 의지한 수의계열, 약대도 여기 포함되겠죠. 그리고 수도권 소재 대학의 의예, 한의예, 뭐 약대 포함될 것 같고요. 지방 소재 대학의 카이스트, 포항공대, 의예과, 뭐 약대, 뭐 이 정도, 뭐 치의예, 수의예 그 밑에 해당하겠지만 하여튼 그런 레벨이 있을 거예요. 그 바로 밑에 서성한, 그다음에 교대 라인이 그 밑에 바로 붙을 거고요. 수도권 소재 대학의 치의예, 수의예, 뭐 성균관대 수원 캠퍼스, 경인교대, 그리고 지방권 소재 대학의 치대, 한의의, 수의의, 약대가 포함되겠네요. 지스트, 유니스트, 디지스트, 그다음에 좀 큰 도시에 있는 교대. 홍소고 엑셀이나.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대학 레벨이 중경외시 2대, 그래서 여기까지 서울 상위 11개 대학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것과 비슷한 레벨이 지방권 소도시에 있는 교대. 그 다음에 그 밑이 보통 우리가 건동, 홍숙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서울 상위 15개 대학, 그리고 수도권 소재 또는 지방권 소재 대학이지만 그것과 비슷한 레벨에 있는 대학들, 통상적으로 이 그룹에 속한 대학의 수도권 캠퍼스라든지 대도시에 있는 거점 국립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밑이 뭐 국숭재단, 광명상가, 그래서 보통 여기까지가 인서울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인서울과 비슷한 레벨의 수도권 대학들, 지방권 대학들, 그리고 그 밑이 서울에 있지만 서울에 있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어떤 그 레벨이 하나 있고요. 보통 여기가 수도권 중위권 대학,
그리고 그것과 유사한 지방권의 대학, 보통 이제 천안권, 뭐 이렇게 천안권 고대 세종 캠퍼스라든지 홍익대 세종 캠퍼스라든지 요 3그룹에 2, 3그룹에 있는 지방 캠퍼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밑이 이제 수도권의 중하위권 대학과 천안권 또는 대전권에 있는 대학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요렇게 대학의 레벨을 보시면 여러분들 기존에 알고 계시는 머릿속에 있는 리스트와 비슷하잖아요. 자, 근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우리 아이가 대학 입시를 치를 때 어, 외국어 대학에 이란어과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 붙고 예를 들면 건대 경영이 붙었어요. 그럼 어디를 갈 것이냐에 대해서 부모님과 학생의 입장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 아이가 어떤 대학에 합격했을 때 어떤 대학을 가는 것을 선호할지, 혹은 우리 아이들이 어떤 대학을 가는 걸 좋아할지, 혹은 부모님은 어떤 대학을 가는 게 좋을 건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충분히 교감하셔야 돼요. 나중에 그 교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입시를 치를 때 사고가 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참조하셨으면 좋겠고, 요건 그냥 통상적인 사항인데, 통상적으로 여기 1그룹에 속한 대학을 수시로 내신으로 갈 때 통상 내신이 1.0에서 한 1.2 또는 1.3 정도 되면 요 정도 대학 레벨을 지원할 수 있겠다,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그리고 1점대, 1.2, 1.3에서 1.5까지 내신이 된다면 대충 요 정도 대학까지는 한번 바라보셔도 될 것 같아요. 1.5등급에서 2.0까지는 요 정도 대학까지는 생각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2.0에서 내신 2.5등급까지는 요 정도 레벨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2.5에서 3.0까지는 요 정도 레벨 이상에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0에서 3.5라면 수도권까지도 조금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3.5등급 밑이라면 조금 수도권 하위권 대학이라든지 천안권 대학 뭐 이쪽까지도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라는 나름의 우리 아이가 갖고 있는 내신 대비에 어느 정도 대학을 갈 수 있겠구나를 가늠해 볼 수 있는 표이기도 해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현재 대학을 간다라는 게 결국은 경쟁이잖아요. 그러면 경쟁을 할 때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경쟁에 이겨야, 어느 정도에 포함되어야 내가 그 대학을 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러프하게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는 그러니까 2021년 올해 고3 학생들의 출생자 수가 약 49만 정도가 돼요. 작년 고3인 현재 재수하는 아이들은 고3 때 49만 명이었고요. 삼수하는 학생들 2년 전에는 고3 학생 그에 출생한 아이들이 55만 명이었어요. 그리고 점점 출생자 수가 줄고 있죠. 그래서 대충 삼수생들을 기준으로 점점 줄다가 현재 2021년 고1 학생들을 가장 밑으로 찍고 다시 좀 상승했다가 다시 내려가요. 자, 요런 추이를 보이고 있는데, 일반대 정원이라고 하는 건 4년제 대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4년제 대학의 정원은 대략 34만 명 정도 내외로 계속 꾸준하게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해에 출생한 아동 수들은 점점 줄고 있는데 대학의 정원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우리 경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스카이 쪽의 입학 정원을 고려해 보면 대충 이 출생자 수가 그 입시 경쟁할 때 보는 숫자와 같지는 않거든요. 여기에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업으로 빠진 아이들도 있고요. 반면에 또 재수 삼수생들이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꼭 정확하게 부합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대충 흐름을 본다면 출생사는 줄고 있고 정원은 그대로 유지돼서 그냥 4년제 대학을 관점으로 보면 태어난 아이들의 거의 70% 정도는 4년제 대학을 그냥 갈 수 있는 수준이에요. 그중에 아까 1그룹이라고 했던 스카이라인을 가려면 대충 출생자 대비 2.2% 점점 그 비율이 높아지고 있죠.
그리고 서성한 이까지 본다면 대략 한 4.5% 정도 안에 들어가면 이 정도 대학 정원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출생자의 7.5% 정도까지 들어온다면 서울 상위 11개 대학 안에 들어가는 거고요. 15개까지 범위를 넓힌다면 대략 출생자의 10% 정도가 되면 요 안에 들어갈 수 있다. 자, 이렇게 해서 더 넓혀지면 앞서 보신 것처럼 지금 여기까지잖아요. 여기에 한 2배 정도가 요 밑에 인서울까지 된다고 보면 대충 출생자 수의 20% 정도까지가 되면 서울권 4년제 대학에 들어갈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거죠. 반면에 문제는 뭐냐면 서울권에 들어올 수 있는 아이들이 출생자 대비 한 20% 비율이라면 80%의 비율은 어, 서울권 밖으로 진학을 할 수도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큰 감으로 우리 아이가 대략 이 정도에 들어가면 저 정도의 대학을 갈 수 있겠구나라는 큰 그림을 한번 그리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해서 이 한번 자료를 준비해 봤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모든 아이들을 어떤 하나의 점수로 쫙 줄 세운다면 내가 상위 몇 프로 안에 들어가면 어떤 대학을 가겠구나 가늠을 할 수 있겠지만 어떤 하나의 기준으로 아이들을 줄 세운다라는 게 꼭 교육적으로 혹은 우리 아이의 관점으로 봤을 때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아이는 내신을 잘 보는 아이가 있고 어떤 아이는 수능 시험을 잘 보는 아이가 있고요. 또 어떤 아이는 뭔가 활동을 좋아하는 아이가 있고 또 어떤 아이는 차분하게 앉아서 공부하는 걸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물론 이 모든 걸 다 잘하는 아이도 있고 이 모든 걸 다 못하는 아이도 있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와 상관없이 하나의 기준만 갖고 우수한 학생을 뽑는다라는 것 자체가 꼭 바람직한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의 대학 입시는 다양한 영역의 장점을 가진 친구들이 자신에 맞는 입시 전형에 지원해서 자신의 장점을 극대화시켜서 대학에 진학하는 방향으로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복잡한 대학 입학 전형들이 쭉 나열되어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특징이에요.